봄입니다. 봄이니까 꽃사진 많이 찍으셨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꽃사진들 지금 빨리 꺼내보세요.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수채화를 통해서 콕콕쿡쿡쿡 몇 번 이렇게 찍었더니 딱 하고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꽃사진 카메라 안에 두지 마시고 엽서로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또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죠? 동양적 느낌의 꽃그림 엽서 한번 그려볼게요. 물을 충분히 발라서 종이에 물을 한번 먹이겠습니다. 살짝 레드빛을 좀 내게 해서 물을 칠하는 겁니다. 충분히 발라주세요. 물을 먹어서 배가 쭉 부를 때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을 칠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종이를 그냥 물에 푹 담갔다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먹이면 이게 보세요. 배가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죠. 이 전체적으로 꽃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위에서 좌아래로 축 처져 있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제 강렬하게요. 이 빨간색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먹인 다음에 여기에 푹 하고 찍어보세요. 끄트머리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흘러올 거고요. 끄트머리에 조금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종이를 따라 이렇게 물을 중력에 의해서 흐르게 하면 효과를 보세요. 좀 뭔가 쭉 하고 쳐져서 내려가고 있죠. 물길이 형성되고 있어요. 종이의 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게 흘러간다. 이렇게 닦아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조금 더 진해야 된다면 똑 하고 찍어 바르세요. 꾹 하고. 자, 이렇게 흐르도록 놔두는 거예요. 봄꽃을 보면 생각나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리다가 뭉클이라는 책에도 썼습니다만 한번 생각난 김에 읽어볼까요? 244페이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늘 보면 이 봄꽃이 바람만 불면 비 한 번 내리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한번 쓴 거예요. 꽃비 마지막 찬란한 몸부림. 날리는 꽃잎이 찬란하기도 했지만 저리 한 번에 쏟아내면 이제 끝일 텐데 어찌 저러는지 아쉬웠다. 화장기 한 번에 지워내고 이제 곧 올 여름과 가을은 어찌 지내려고 하는 걸까? 빨간 립스틱을 지우지 말아요. 조금 천천히 가는 건 어때요? 우린 아직 할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리도 아쉬운 걸까? 한참 자신의 매력을 뽐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좀 더 보고 싶었는데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게 아쉬웠다고 할까요? 자, 보세요. 조금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 이때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다시 빨간색을요. 여기다가 쿡 하고 더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진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요. 인생을 사는 건 라면 끓일 때 물 맞추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아우, 적절한 표현 같아.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수채화에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에 말랐을 때 다음 색을 칠해야 되는지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알려면 내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쯤 칠해야 되겠다. 이게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를 알아. 수채화는 경험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룩이 져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아유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안 생각해도 돼요. 이 얼룩이 느낌이 더 괜찮은 겁니다. 조금만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좀 칠했어요. 그걸 가지고 튕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또 흰색의 자국을 남깁니다. 색이 물의 경계에 다 다르면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말라서 애절하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종이가 꿀렁꿀렁하게 우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중력을 따라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요. 언덕을 만나면 빨리 흘러내리고 웅덩이를 만나면 또 여러 색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그냥 거기서 말라가지고 진한 색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흔적이 바로 수채화라는 거죠. 자, 보세요. 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색은 종이에 스며들어서 흔적을 만들고 흔적이 그대로 그림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참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얼룩진 모습 같았고 뭔가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의 흔적이었지만 지내놓고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었는지 이 궤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자, 이제 먼저 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빨간색에다가 보라색을 섞을 거예요. 진하게 갈 거예요. 녹색을 한 번 더 섞어 볼게요. 자, 검은색은 잘 쓰지 않아요. 보라색을 더 쓰시고요. 파란색을 더 쓰겠습니다. 진하죠? 집에서 노는 그냥 얇은 붓이 있으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굵게 푹 찍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쪽도 크게. 이렇게 가지를 그려주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요거야말로 느낌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쿡쿡콕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보시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두 개의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선 패턴들은 좀 멀리에 있는 꽃들, 나무들 이런 모습들로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저 뒤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를 그리기 전까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꽃들을 흐리게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뭘 그려요? 앞에 있는 꽃들을 그리는 거죠. 선명한 꽃들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요? 이제는 다시 콕콕콕 쿡쿡쿡 쿵쿵쿵 찍어 대시는 거죠. 뒷부분이 말랐으니까요. 이렇게 칠해도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이 가지를 따라 팝콘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점점점 찍어서 콕콕콕콕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뭉쳐서 있기도 하고요. 마치 그냥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재밌잖아요.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냥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어때요? 동양적 느낌 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5월달이 돌아오면 5월에는 또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여기저기 감사하다는 글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엽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만든 엽서니까 얼마나 감동 먹겠어. 그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벚꽃이 가득한 도로를 그릴 겁니다. 연필로 간단한 가이드선만 좀 그려놔 보겠습니다. 아랫부분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벚꽃입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나무의 형태만 좀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실 거고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꺾여 올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 오는 겁니다. 이게 도로예요. 큰 붓으로 물을 흥건히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자, 물을 먹이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이 종이가 물을 먹고 나면 색을 칠해 놓으면 이 색을 막 이동시켜요. 물길 따라서. 그럴 때 보여지는 이 번짐, 섞임 이런 수채화의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의외성을 가지고요. 그게 매력이죠. 연필로 그려놨던 그 경계선 거기에 다다라서 끝냈어요. 그러면 내가 칠한 색은 일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만 퍼지고 섞일 겁니다. 자, 이제는 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홍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레드를 먼저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살짝만 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색이 살짝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볼 땐 진해 보이는데 도화지 안에서 마르면 그렇게 진해 보이지 않고 약간의 분홍빛이 돌 겁니다. 아래쪽 먼저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막 번져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지를 살짝 들어서 내려놔도 더 이상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좀 진할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꽃나무예요. 여기도 진할 겁니다. 네, 번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는 좀 비어 있죠? 그러면 얘들이 스스로가 쭉 번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콕콕콕콕, 콕콕콕콕. 뭐 대단한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아요. 수채화는 시간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랫부분을 좀 칠하면 되겠죠? 이 세 개의 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한번 칠해 놓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것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색을 넣으시는 겁니다. 자, 땅색을 섞어서 이쪽에 이렇게, 이쪽도 땅색을 좀 섞어서, 여기는 화단 같은 느낌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조금 보라색을 섞어서 이렇게 번져 놓는 거예요. 땅색 살짝 여기다 이렇게 더 넣고요. 좀 연한 빛의 그림도 이렇게 살짝 칠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흰색 부분을 조금만 어둡게 칠할 겁니다. 자, 이런 색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면 돼요. 조금만 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많이 칠해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저 뒤에 아직 뭔지 모르겠죠? 그쵸? 이렇게 넣고 조금만 진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섞어서 이 끝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보세요. 이렇게 칠해 놓고 나면 이렇게 번져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칠하고 있는 것이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그냥 일부러 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제가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흰색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채화에 있어서는 숨구멍과 같은 거예요.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구조물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풍성해 보여요, 그림이요. 그래서 흰색은 웬만하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좀 얇은 거로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 빨간색을 살짝만 찍어 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쯤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찍어 놓고, 이거 얼굴이고요. 이렇게 팔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블랙 톤을 만드셔서 여기 섞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그려볼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이렇게 살짝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얼추 좀 말랐을 때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그냥 또 섞으세요. 이렇게 썼던 거 계속 섞는 거지 뭐. 네, 조금만 진하게 보라색 섞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좀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툭툭 그려주세요. 벚꽃 나무에 줄기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자, 이쪽도 보세요. 이쪽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줄기를 자세하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멀리는 뭐 그냥 있는 것처럼 물을 조금 많이 묻혀서 도로의 어떤 그림자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흰색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요. 색깔 좀 섞어서 윗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주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가지의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형태적으로만 그냥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이 해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수채화는 시간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이 마르거나 어느 정도 말랐을 때에 칠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기다림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필요한 거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 시간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번 그려보면서 언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다음 색을 칠하는 게 좋은지는 정말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수채화는요, 물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이 번져가면서 섞이면서 만들어 놓는 그림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다룰 줄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렸을 때에 만들어지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의 모습들, 이런 걸 보는 게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하고도 비슷하게 닮았어요. 우리가 안절부절 못해서 뭔가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결국은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보채지 않아도 순리상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에 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수채화를 하면서 그런 인생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선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완성됐습니다. 녹색을 조금만 더 가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도요, 느낌 있게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컬러 마스터라고 하는 흰색 잉크예요. 이렇게 엽서 하나 만들어서 예쁜 글귀 써가지고 감사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벚꽃이 활짝 핀 길과 그 위를 지나가는 자전거 탄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난 낭만이라고 생각해. 낭만이 별거 있습니까? 카메라 갤러리 안에 있었던 사진 꺼내서 그냥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해 두는 거야. 세상 무용한 거죠? 그런데도 낭만은 이 무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쓸모없지만 나를 위한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한 거야. 그러면 됐지. 이 봄에는 한번 낭만에 칠해보자고요.